네, 안녕하세요. 뉴스 속날씨 유승민입니다. 인간 이전에 지구를 지배했던 공룡은 언제나 미스터리로 남아있는데요. 최근 한국고생물학자 주도의 국제공동연구팀이 50년 동안 비밀에 쌓여있던 공룡의 정체를 밝혀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취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국내 연구진이 모습과 습성을 밝혀낸 공룡, 바로 이 데이노케이루스죠. 네, 이 공룡은 지난 50년 동안 공룡학계의 숙제였다고 하던데 왜 그런가요? 네, 이 공룡의 앞발이 제외한 다른 다른 화석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이 데이노케이루스는 지난 50년 동안 공룡학계에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불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앞발을 제외한 다른 부분의 화석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공룡이 도대체 어떤 종류인지, 어떤 크기인지, 무엇을 먹고 자랐는지에 대해서 전혀 밝혀진 게 없었던 거였거든요. 네. 1965년 몽골 고비 사막에서 발견된 이 거대한 앞발은 길이가 무려 2.4m에 달하는 굉장히 크고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발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육식 공룡이죠. 이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앞발의 크기가 한 1m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시에 이 2.4m에 달하는 앞발이 발견됐을 때 학자들은 이 공룡이 굉장히 몸집이 큰 육식 공룡일 것이다. 왜냐하면 굉장히 발톱도 날카롭기 때문에 어떤 다른 공룡들이나 다른 어떤 동물들을 잡아먹는 육식 공룡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서운 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데이노케이루스가 이 공룡의 정식 학명이 된 것도 이 같은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50년 동안 미스터리 공룡으로 남아있던 이 데이노케이루스는 어떻게 발견하게 된 거죠? 네, 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육남 지질박물관장이 주도로 하고 있는 한국과 몽골 국제 공룡 탐사 프로젝트를 통해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연구진인 이 관장이 주도로 한 연구팀인데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몽골 고비 사막을 발굴을 하고 다녔고요. 그 발굴 과정에서 공룡 화석 표본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이 관장은 2006년에 처음 이 데이노케이루스의 화석을 발견했었습니다. 알탄 울라라는 작은 지역에서 작은 공룡뼈들을 수습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 공룡이 데이노케이루스인지는 모르고 우선 어떤 굉장히 이제 다량의 공룡뼈들이 발견이 돼서 수습을 좀 했습니다. 이후에 2009년에 고비 사막 북인자프 지역을 찾아갔는데요. 이 지역이 1965년에 거대한 앞발이 발견됐던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 근처에서 데이노케이루스라고 추정이 되는 굉장히 많은 몸통 화석을 발견을 했는데요. 이게 데이노케이루스다 어떻게 알았냐면 이 1965년에 발견됐던 앞발이 있었잖아요. 그 앞발이 같이 동시에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게 같은 공룡이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몸통뼈가 다 같이 발견이 됐을 때 머리랑 앞발뼈, 그러니까 앞다리는 같이 발견이 됐는데 앞발, 가장 중요한 이제 똑같은 앞발이 발견이 안 됐어요. 이 도굴이 된 상태로 사라진 거다라고 느껴졌는데 왜 그러냐면 이 뼈 주변에 싸구려 접착제 그리고 북경돈 같은 게 이제 당시에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발견되면서 이거 도굴꾼들이 훔쳐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 관장이 이 연구를 진행을 하던 중에 근데 아주 운이 좋게도 벨기에에서 이 활동을 하고 있는 고생물학자한테 한 가지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뭐냐면 이 도굴된 화석이 여기에 존재하는 것 같다. 유럽에 갖고 있는 것 같다. 이거였습니다. 머리뼈, 발뼈가 아무래도 누군가에게 있는 것 같다는 거죠. 따로따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쁜 마음에 유럽으로 이 관장이 달려갔습니다. 이 뼈를 직접 보고 머리뼈랑 발뼈를 보아하니 2009년에 자기가 이제 이 고비 사막에서 발견했던 데이노케이루스의 뼈와 맞다. 그러니까 색깔이나 모양 그리고 겹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도굴된 것과 이제 실제로 발굴한 게 어느 정도 겹치면 다른 종류겠구나라고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겹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데이노케이루스의 머리와 발뼈다라고 이제 확신을 했었죠. 하지만 소장자 입장에서는 화석을 쉽게 넘겨주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제 굉장히 이런 것들이 그 수집가들한테 많은 돈을 받고 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설득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 과정 중에서 좀 재미있었던 게 지난해 이제 이 몽골 공룡 화석을 소유하고 있었던 미국의 한 수집가가 FBI에 이제 체포를 당하게 돼요. 왜냐면은 몽골에서만 있는 화석들은 사실 몽골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 몽골 정부에서 소유권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정부와 정부의 어떤
이제 넘겨달라 이런 얘기를 좀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클레임을 걸 수가 있는 거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FBI의 이 소장자가 붙잡혀가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다른 화석들까지 모두 뺏기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이 딜러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게 되고요. 네. 이런 드라마 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 관장은 데이노케이로스의 화석 전체를 구할 수 있게 됐고 연구를 할 수 있게 됐으면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네이처에 실리는 논문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 거대한 앞발 때문에 데이노케이루스는 육식 공룡으로 추측해 왔는데 이번 발표에서는 잡식성 공룡이라고 나왔잖아요. 네.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아까 뭐 머리뼈에서 얘기했을 때 뭐 이빨이나 아니면 턱 근육이 발달되지 네. 않았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육식 공룡의 전형적인 특징이 이번 화석에선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또 이 화석 주변에서 1,400여 개의 위석이 발견됐는데요. 이 위석이라고 하면은 조류에는 보면 이 모래주머니 같은 게 있잖아요. 닭에도 모래주머니가 네네네. 있듯이요. 이 초식 공룡들은 당시에 소화를 하기 위해서 돌을 많이 먹었어요. 이 돌을 먹으면 돌이 이 위 안에서 자꾸 이렇게 움직이면서 뭐 식물들을 이렇게 질긴 식물들, 과일의 소화들 같은 걸 좀 돕게 되는 거면서 돌 자체는 좀 매끈매끈해지거든요. 네. 근데 이 이관장이 봤을 때 공룡이 죽어서 쓰러지다 보면은 무릎 쪽으로 공룡의 위장이 위치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위 내용물 화석이 발견됐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정밀 분석을 해본 결과 이 물고기 뼈가 부식된 흔적, 또 물고기 비늘 이런 것들이 함께 발견이 되면서 이 데이노케이루스가 식물은 물론이고 뭐 네. 물고기들도 잡아먹었다. 그러니까 식물만 먹는 초식 공물이 아니라 잡식 공룡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여기서 이 이관장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 공룡이 무엇을 먹었느냐를 가장 직관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위 내용물입니다. 그러니까 뱃속에서 얘가 위에서 어떠한 먹이가 남아져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데이노케이루스는 이 배 부분에서 뭐가 발견이 됐냐 그러면은 물고기의 척추하고 물고기 비늘 뭐 이런 물고기의 자해들이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또 이 1,400개 이상이 되는 위석이 발견이 됐어요. 네, 그런데 공룡의 멸종에 대해서 아직도 논란이 있잖아요. 이 어떤 원인들이 거론되고 있나요? 네, 이 아무래도 그 그러니까 논란이 있는 거는 공룡이 네. 살았던 시기, 중생대 백악기 시절이 뭐 7천만 년 전이기 때문에 사실 공룡이 어떤 이유로 멸종을 했는지는 아직도 논란이 진행 중입니다. 네. 뭐 흔히 소행성 충돌설, 그리고 화산 활동설, 뭐 환경 변화설 등이 있는데요. 뭐 소행성 충돌의 같은 경우는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면서 또 엄청난 먼지를 일으키고 태양이 가려지면서 식물들이 죽고 또 이어져 식물이 죽다 보니 초식 동물과 육식 동물이 차례로 죽게 되면서 뭐 공룡이 멸종했다 이런 설입니다. 반대로 이 화산 폭발에 의한 뭐 기후 변화 이런 식으로 멸종했을 수도 있고요. 또 화산 활동설, 뭐 대륙 이동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절 변화에 공룡들이 적응하지 못해서 멸망을 했다라는 환경 변화설 등 이 굉장히 많은 설들이 있지만요. 네. 실제로는 이제 운석이 지구와 충돌해서 기후가 변했고 그 변한 기후에 공룡들이 적응하지 못해 멸망했다는 설이 지금까지는 가장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 지구에 어떤 생물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았고 또 멸종한 이유를 밝혀내는데 결국 이제 화석이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요. 이 구체적으로 화석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 화석은 지구의 과거를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네. 인류가 지구상에 출현한 것이 뭐 약 450만 년 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구 전체 역사로 볼 때는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요. 이 화석 연구를 통해서 시대별 생물들의 독특한 특징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화석은 이 지질 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을 말하는 데 이제 쓰는데 과거 무수한 생물들이 죽어서 지층 속에서 화석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네. 이 4억 2천만 년 전까지 지구 육지에는 식물이 전혀 없었다는 것, 그리고 또 중생대 백악기 시절에는 꽃이 피기 시작했다는 점들도 모두 화석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석은 지질시대 생물의 기록이자 생물 진화의 직접적인 증거인 셈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7천만 년 전 공룡을 화석을 통해 전체 모습이나 습성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이번 한 몽골 국제공룡 탐사 프로젝트에서 이 데이노케이루스 이외에 많은 공룡 화석을 발굴해왔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나올 후속 공룡 연구의 결과들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 뉴스 속 날씨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